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x라는 미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x 플러스 20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된 결과가 뭐죠? 그래서 30이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것만 이해하면 변수 개념은 이해된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자, 자바에서 변수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불가능해요. 지금 x 빨간색 떴다라는 거는 지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변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사용하려면 일단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변수의 특징. 자, 첫 번째 변수를 지금 선언 정의.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시다.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 앞에 데이터 타입이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는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요 int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int. 자, int는 뭐의 약자냐면 인티저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인티저 뜻이 뭐죠? 바로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이 x라는 변수, x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여러분들 만든 건데, x라는 변수에는 정수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변수에는 명시된 데이터 타입에 맞는 값을 할당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int냐 또는 또 다른 데이터 타입이냐에 따라서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값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 변수를 제대로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변수는 선언 또는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선언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변수를 뭐 한 거다? 선언한 거예요. x라는 변수를 내가 선언한 거다. 그 다음에 x는 10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예요? x라는 변수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마련한 거고, 그 x라는 공간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다? 10이라는 값을 집어넣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x를 출력해 볼 건데,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1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는이라는 게 있죠. 이 는을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보통 같다라고 배웠을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같다가 아니라 뭐냐면 대입연산자라고 합니다. 대입연산자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내가 10이라는 값을 어디다가 x라는 변수 공간에다가 대입하겠다라고 해석하셔야지, x랑 10이 같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같다라는 문법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입연산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을 때는 뭐로 해석하면 되냐면 변수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을 때는 뭘로 해석하면 되냐면 값으로서 해석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가 오지 않는 그 x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뭘로 취급한다? 값으로서 취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다 x라 썼는데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렇죠. 값으로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x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다? 10이랑 똑같은 거예요. 10이랑. 그래서 대입연산자가 오지 않는 것들은 다 뭘로 취급한다? 값으로서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했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 초기화. 왜 초기화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정의돼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x라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그 공간을 뭘로 초기화한 거다? 1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초기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변수의 값을 한번 바꿔볼 건데, int x라고 한번 써볼게요. x는 20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니까 지금 빨간 줄 그어지는 거 보이죠? 자, 이거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냐면, 자바에서는 변수의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쓴 거는 int x라는 게 있는데, 지금 6번째 라인에서 int x라는 변수를 또 선언하고자 하니까 지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컴퓨터가 그러는 거죠. 너가 사용하려고 하는 x가 세 번째 라인에 있는 x를 말하는 거니 여섯 번째 라인에 있는 x를 말하는 거니 컴퓨터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제대로 쓴 게 아니다라고 뭐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은 변수는 뭐다?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중복 선언은 안 되지만 근데 뭐가 되냐면 변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변수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재활용이라고 하냐면 지금 세 번째 라인에 x라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선언해서 1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x라는 변수를 뭐 한 거예요?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걸 변수 재활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강사님 기존에 x라는 변수에 10도 들어있고 지금 여섯 번째 라인에서 20을 집어넣었으니까 동시에 두 가지의 값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인데 모든 프로그램 언어 통틀어서 변수의 값을 2개 이상 넣는 변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변수는 기본적으로 뭐다? 값을 하나만 저장할 수 있다. 하나만 할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변수에는 값을 하나만 할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기존에 들어있던 x라는 변수의 10이라는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날라가고 여섯 번째 라인에 x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메모리상에서 x의 10이 날라가요. 10이라는 값이 날라가고 여섯 번째 라인에 x라는 변수에 20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라는 녀석은 그냥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조 없다라는 건 뭐예요? 원래는 10이라는 값과 짝짝꿍하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여섯 번째 라인에서 20이라는 값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나는 10이랑 절교하고 다시 20이라는 값과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라인에서부터는 x를 뭘로 취급한다? 20으로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 겁니다. x는 x 플러스 30이라 써볼 건데, 자, 그러면 이때 x 출력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지금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좌측에 있는 건 뭐라 했죠? 변수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값이죠. 그러면 값으로 써봐야 되니까 뭘로 봐야 돼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어드려야 되니까 이 x는 20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20 플러스 30이니까 뭐겠어요? 50이니까 이 x는 뭘로 보면 된다? 바로 그렇죠. 50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드렸는데, 자, 변수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변수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변수 앞에 데이터 타입이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우긴 할 건데,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 변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 또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int만 썼는데 int라 선언됐기 때문에 그 int라고 선언된 변수에는 오직 정수만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언, 정의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뭐다?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수라는 거는 중복 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int x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t x라고 또다시 선언하는 건 불가능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변수명을 다르게 한다면 이제 선언하는 건 여러 가지 선언하는 건 가능하지만 중복 선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다?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라는 거는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int x라는 변수가 있다 했을 때 그 x라는 변수를 재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있던 값을 실제 메모리상에서 날라가고 새로운 값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변수 개념을 익히시면 되겠다.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리면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 때 변수는 여러분들 A로 짓던 B로 짓던 C로 짓던 D로 짓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변수를 나중에는 의미가 명확하게 변수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X로 짓고 D로 짓고 C로 짓고 하면 나중에 개발할 때 이 변수가 의미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을 때 앞에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빼기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언더바로 시작하는 거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한글로 변수명 짓는 건 가능하지만 한글로 변수명 잘 짓진 않습니다. 실무에서요.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여기다 int라고 이렇게 쓰는 것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뭐 해야 된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변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